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일을 위한 초음파의 설 22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5 신장 부신 중에서 7번째 시간 부신의 종괴성 병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상 부신의 위치하고 스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부신을 볼 때는 이게 한작의 슈파인 포지션에서 서브코스탈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하대 정맥이 이쪽은 간이고 하대 정맥 인피리어 베네 카바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측 신장과 하대 정맥 사이에 종괴가 보일 때는 반드시 이 종괴가 우측 부신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측 부신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 또는 선상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종괴를 보이면 이 종괴가 부신 종괴가 내부의 에코 레벨이 어떤지 낭성 변성이 있는지 크기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또 하나 보는 방법은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피스 해가지고 버티컬 스캔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버가 보이고 여기에 우신동맥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보이고 그 밑에 우측 부신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부신을 관찰하는 방법은 이렇게 슈파인 포지션에서 판크레아스를 따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따라 내려가면 abdominal aorta인데 요 좌측 부신 부분에 비동맥 그렇게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가 있고 비동맥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밑쪽에 종괴가 보이면 이것이 좌측 부신 종괴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를 라이트 라테럴 데쿠비스 눕힌 다음에 비장과 좌측 신장을 찾고 그 사이에 있는 종괴, 여기 좌측 부신이겠죠. 요하고 요 종괴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신의 종괴가 있을 때는 정상 부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스캔법을 우선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정상 부신이 어떻게 생겼다는 아시고 난 뒤에 이 종괴성 병변을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신의 종괴가 5cm 이상 되면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부 에코가 다소 고에코로 보이거나 또는 내부의 낭성 변성을 동반할 때는 페오크로모사이토마 갈색 세포증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사람에게서 부신의 종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전이성 종양을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신의 종괴의 감별 진단으로서 첫째는 부신 선종 아데노마인데 콘 증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신의 아데노마 선종 중에 쿠싱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기능성 난펑셔널 부신 선종이라든지 결절성 가형성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등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페오크로모사이토마 갈색세포종, 다섯 번째 부신의 시스트 낭종, 여섯 번째는 골수지방종 마이로리포마, 일곱 번째는 부신암, 여덟 번째는 전이성 부신종양, 아홉 번째는 부신의 헤모라지 출혈, 열 번째는 신경아세포종 뉴로블라스토마, 이런 것을 이제 감별 진단에 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신 선정 콘 증후로 해서 젊은 사람에게 고혈압이 있고 저포타시움 혈증이 있을 때는 혹시 콘 증후를 생각하고 이 부신 쪽에 종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신 선정 콘 증후를 일으키는 부신 선정은 내부의 코가 균일한 직경이 1, 2cm 크기의 저에코 종괴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부신 선종 중에 쿠싱 증후군을 일으키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비만하고 고혈압이 정체가 있습니다. 콘 증후군을 일으키는 아데노마보다는 쿠싱 증후군을 일으키는 아데노마는 크기가 더 크고 또 2, 3cm 정도의 비교적 균질한 저에코 종괴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신장하고 IVC 사이에 부신 종괴가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엔 페오크로모사이토마, 갈색 세포종입니다. 갈색 세포종은 부신 수질에 수리한 종양이고 환자의 증상은 발작성 고혈압과 두통을 일으키죠. 초음파상에서 작을 때는 작은 종괴로 보이고 다소 고에코 종괴로 보이죠. 그러나 크기가 3cm 이상이 되면 내부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단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non-functional adenoma, 결절성 가행성은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1-3cm 크기의 균일한 제에코 종괴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 부신의 낭종, 시스터죠. 다른 시스터하고 마찬가지로 전행 크기가 어느 정도 하면 전행적인 시스터로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스터가 보일 때는 진짜 부신 시스터인지 인접한 장기, 그렇게 스프레인이라든지 판크레아스라든지 자체 키드니에서는 생기는 시스터인지를 반드시 DDX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수지방염, 마이로라이포마. 이 골수지방염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현장 고에코 종괴가 이래 보일 때는 마이로라이포마로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암입니다. 부신암에는 우리가 부신 종괴가 5cm 이상의 종괴는 부신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 암은 내부 에코가 불균형하고 낭성 변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주위 장기를 침윤하고 림프절 종괴를 동반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소견이 되겠습니다. 예, 라이트 키드니 아드레날 글랜드의 부신암 생기가 리버로 인베이전 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페오크로모사이토마하고 차이점은 페오크로모사이토마는 낭성 변성을 일으키죠. 그리고 리버로나 림프노드로 침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낭성 변면이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성 부신 종양, 위암이나 폐암이나 췌장암이 이 부신으로 많이 그 메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작을 경우에는 균질한 제에코로 보이지만 큰 종양일 때는 내부가 불균일한 에코의 종괴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출혈은 신생아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부 에코는 제에코, 고에코 다양하지만 만약에 고에코로 보이고 작을 때는 뉴로블라스토마 감별이 어려워집니다. 조형 CT 상에서 조형 효과가 없는 그런 종괴로 관찰이 되겠죠. 경과 관찰해 보면 이 종괴는 차차차차 사이즈가 줄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뉴로블라스토마죠.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많습니다. 부신의 큰 종괴를 만들고 내부에는 칼시피케이션이나 시스틱 디저네이션을 잘 만들어내는 종괴가 되겠습니다. 종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신의 종괴성 병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